생각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창의적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생각들을 연결해야 하며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롭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싶다면 삶이 앞에 펼쳐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삶을 진실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맡겨진 일의 무게가 자신을 압도할 때는 그 힘에 끌려다니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완수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간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면 일상에서 평정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헤쳐나가기보다는 잘 관리하면서 간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항상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렴풋한 생각을 가치 있는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만 일을 해나가다 보면 생각이 멈추거나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순간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생각하고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길을 잃었다고 당황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을 진행하다 벽에 부딪힌 기분이 든다면 이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밝혀내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과거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똑같을 필요는 없고 유사한 지점이 있거나 방향이 같으면 될 것입니다. 다른 업계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 책에서 얼핏 봤던 글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라는 폐쇄적인 시각을 벗어나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문제를 검토하게 해줍니다. 그 결과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패턴을 찾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기능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체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거나 해결했던 문제 중에 이와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사례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접하는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자신의 과거를 뒤져보면 됩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머릿속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하던 일을 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용하던 물건은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바쁜 일로 가득 찬 하루의 일과는 계속 바쁜 중에 돌아갈 것입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해내리라 생각하지만 실상 아무 계획 없이 오전과 오후를 다 보내고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일을 마칠 무렵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허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이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잘 짜여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주제별로 계획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자질구레한 행정 업무가 몇 가지 있다면 따로 떼어 잡무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중하게 봐야 할 일을 떼어내 중점의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도 일정표에 주제별로 표시해두면 좋습니다. 일정을 정해두면 무질서와 변덕에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표는 시간을 담아두고 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일하도록 돕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는 남들이나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주변의 지인들이 멋진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승진하고 행복해 보이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합니다. 그에 반해 자신은 커리어가 정체돼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이름들을 거두는 중에도 일반적인 방식의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를 좇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뒤처져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당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와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은 스스로 선택한 그 길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는 당신과 상관이 없으며 오늘 작업에 참여하는 자신의 태도가 유일하게 당신과 상관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모두 쏟아 부으세요.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들이나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의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끝을 미리 상상해 보세요.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실제 위험과 상상 속 위험을 구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연습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직업을 잃고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는 데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옷과 음식만으로 생활하는 일정 시간을 살아보세요. 그런 다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가 이것인지를요. 모든 두려움에 직접 맞서기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창의성과 계획을 저해하는 심리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하게 훈련하는 것은 유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땀이 날 만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미리 겪어보면서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훌륭한 이야깃거리도 생길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를 대면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두려움 속에 자리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당히 친숙하고 명확하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계를 시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발언하는 것 또한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꿈꾸는 미지의 대상에 미리 뿌리를 내리고 불확실성이라는 포장에 기대어 번식합니다. 두려움도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왜 성공을 두려워할까요? 성공은 기대치를 높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공은 항상 많은 관심과 더 큰 기대를 불러오게 됩니다. 힘들게 작은 것을 성공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기도 합니다. 즉, 되든 안 되든 항상 따라 붙습니다. 가장 높이 자란 가지가 잘려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능력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두려움도 포함할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면 당신은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항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이상의 압박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방치한다면 당신의 빛나는 잠재력은 희생의 단계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창의성의 유동적인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의성에는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고의 높낮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계단처럼 일정할 것이라 기대해선 안 됩니다. 만약 그러한 태도로 임하게 되면 예상할 수 있고 생각한 바 이상은 실현하지 않는 기계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창의성의 유동적인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획을 진행하다 보면 그 순간이 갖는 효율성을 따지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방식을 재빨리 훑어보고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은 효과가 없는지 평가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간별로 효율성의 그래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이 어떤 추세로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업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있는지 아니면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지속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지도 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점차 강해지는지 아니면 약해지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동향을 파악하는 물음들이 최상의 작업물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태에만 집중하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정작 중요한 방향을 잃지 못하게 됩니다. 효율성을 가늠할 때는 그 순간만 정지시켜 보지 말고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전한 싸움이 건강한 팀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직원 간의 갈등을 팀워크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여깁니다. 반대로 우리 팀이 이 분야의 팀들 중 가장 팀워크가 훌륭하며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팀은 어쩌면 가장 심각한 기능 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팀 내에서 갈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맞아떨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더 이상 책임감을 느끼지 않거나 자기 의견은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입 밖에 꺼냈을 때에 나타날 반감을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전한 갈등은 팀의 능력 상승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건전한 싸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 말고 아이디어를 두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싸움으로 번지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손해가 미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팀이 갖는 조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면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앞서 상대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상대가 알도록 해야 합니다. 상투적이겠지만 꼭 필요합니다. 예의가 부재되면 감정의 샛길로 잘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잘 따른다면 훨씬 더 건전한 갈등을 겪고 생산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없애려는 것보다 갈등은 다루는 방법을 사용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까요. 하지 않고자 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현대의 우리에게는 할 일을 정리하는 도구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할 일의 목록 길이가 천정부터 바닥까지 닿을 것입니다. 날마다 해내는 일들을 열심히 체크해서 빼내도 목록은 날마다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데는 능숙해지는 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당신에게는 매일 집중해서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정하는데 더 능숙해져야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어떤 일에 이를 사용하면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하지 않을 일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시기 동안 당신의 노력을 조금도 투자하지 않기로 선택한 작업과 계획의 목록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작업과 계획을 위해 노력을 비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록에는 불투명한 계획, 창의성이 떨어지는 행정 업무, 시간을 잡아먹는 SNS나 오락과 같은 항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지 않을 일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당신의 에너지를 일의 집중도를 향상하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